안녕하세요. 심선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건축가이자 카페 소선을 운영하고 있는 권태일입니다. 대표님 굉장히 좀 이력이 독특하세요. 제가 듣기로 이렇게 건축가이신데 어쩌다가 카페까지 오픈을 하게 되신 건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이 카페에 다녀오신 분들이 하나같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이 대표님의 피스타치오에 대한 진심이 굉장히 느껴진다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제가 건축과 인테리어를 일을 많이 하면서 카페를 차려주는 경험이 많이 있었는데 그런 경험이 많이 쌓여서 이번엔 직접 운영을 해보자라는 취지로 저희 회사 차원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카페고요. 그리고 피스타치오는 정말 많은 분들이 알아주시는 만큼 제가 정말 너무 진심이어서 저희 메뉴에 피스타치오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지금은 뭐 매니아층도 굉장히 많다고 들었어요. 네, 그래도 피스타치오에 대한 다양한 메뉴를 접하고 싶은 손님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저희 카페를 좋게 봐주시고 많이 방문해 주고 계세요. 대표님 카페 이 메뉴들이 비주얼이 너무 예뻐가지고 SNS에서 인증샷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피스타치오 농장까지 방문할 정도로 와우. 피스타치오에 대해 열정이 있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메뉴로 먹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정말 세계 다양한 피스타치오 메뉴들을 공부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 저희가 접목할 수 있을 만한 것들은 접목을 하고 있고요. 현재는 피스타치오 샌드위치라는 신메뉴가 또 개발이 되어서 많은 분들이 좋아하고 계세요. 피스타치오로 이렇게 다양한 메뉴를 만들 수 있다는 게 좀 놀랍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제가 영양학자로서 생각이 보통 디저트나 음료 이게 탄수화물이 너무 많고 또는 당분이 많고 그런 영양학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피스타치오 같이 굉장히 좋은 영양 성분을 가지고 있는 재료가 하나 들어감으로 인해서 굉장히 건강한 메뉴로 탈바꿈한 그런 느낌? 그거는 굉장히 영양학자로서는 좀 박수를 쳐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대표님이 처음 도대체 이 피스타치오와 사랑에 빠지게 된 계기가 도대체 어떻게 될까 굉장히 궁금합니다. 제가 한 3, 4년 전쯤에 브런치 카페를 갔던 적이 있었는데 거기에 빵과 피스타치오 잼이 이렇게 조금 소분해서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 잼이 제가 너무 맛있어가지고 되게 여러 번 리필해서 먹었던 경험이 있었어요. 이번에 카페를 오픈을 하면서 그때의 경험이 딱 떠올라서 네. 우리 피스타치오 적극 활용해서 한번 해보자. 그렇게 저희 같이 일하는 분들이랑 상의를 해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이 피스타치오에 대해서 그 영양 성분 그리고 효능에 대해서 깊이 파헤쳐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정말 역대급으로 더운 우리 여름을 보내고 있는데 대표님 밤에 잠은 잘 주무세요? 아니요. 요새 좀 날씨가 너무 더워서 그런지 자다 자주 깨더라고요. 그렇죠. 네. 사실 여름 하면 불청객 중에 하나가 열대야예요. 그래서 이 열대야 때문에 숙면을 못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피스타치오가 숙면에도 도움을 준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어요? 아니요. 전혀 몰랐어요. 처음 듣는 내용이네요. 아몬드 그리고 피스타치오 또 호두 같은 이런 견과류에는 수면에 도움을 주는 멜라토닌과 마그네슘이라고 하는 미네랄이 굉장히 풍부하게 함유가 돼 있어요. 우선 멜라토닌은 잠을 촉진하기도 하고 수면의 질을 향상하는 데 아주 도움이 되는 그런 성분입니다. 그리고 또 수면을 방해하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졸 수치를 줄이는 데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또 마그네슘이라고 하면 근육들이 이완이 되면서 편안한 상태가 되기 때문에 수면을 돕는 아주 좋은 미네랄입니다. 특히 피스타치오에 이 마그네슘 함량이 아주 높아요. 그리고 또 단백질도 풍부하기 때문에 포만감을 오래 느끼게 해요. 공복감이 있으면 사실 잠을 자기도 어렵고 자다가 또 깨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럴 때 적당한 포만감을 좀 주기 때문에 숙면을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정말 몰랐던 사실인데 제가 그러면 그동안 피스타치오 되게 잘 먹고 있었던 것 같아요. 자기 전에 이제 조금 배는 고픈데 잠은 좀 잘 안 오고 이럴 때 왜 이렇게 까먹다가 잠들고 했었거든요. 잘하고 계신 게 피스타치오는 우리 몸에서 합성이 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식품으로 먹어야만 하는 필수 아미노산 9가지가 모두 골고루 들어있는 완전 단백질 식품으로 꼽힙니다. 유럽 영양학 협회 연합의 발표에 따르면 구운 피스타치오에서 적정 수준의 9가지 주요 아미노산이 다 확인이 됐습니다. 구운 피스타치오에
PDCAAS, 우유에 들어있는 단백질, 이제 대표적으로 카제인인데요. 이거의 한 80% 수준으로 상당히 점수가 높은 편에 속해요. 저도 피스타치오 메뉴를 만들면서 맛에는 신경을 많이 썼는데 영양적으로는 신경을 좀 많이 못 쓴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박사님이랑 대화를 하면서 영양적으로도 잘 신경을 써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미국에서는 운동선수들이 피스타치오를 식단으로 많이 활용한다고 하더라고요. 박사님도 이 내용 알고 계셨나요? 네, 그러니까 식단에도 활용을 하고 또 간식으로도 굉장히 많이 챙겨 먹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네. 제가 미국 피스타치오 농장을 방문을 했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되게 신기했던 게 미국은 피스타치오가 좀 많이 대중화되어 있는 식품이어서 네. 간식으로 많은 종류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한편으로는 부럽고 저도 한국에 돌아와서 이걸 다시 해야겠다라는 생각도 많이 했어요. 운동을 할 때는 무엇보다 이제 좋은 에너지들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이럴 때 도움이 될 수가 있는 게 바로 피스타치오입니다. 피스타치오는 운동 좋아하시는 분들이 간편하게 이렇게 가지고 다니면서 조리하지 않고 바로바로 먹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단백질 식품입니다. 특히 이제 운동 후에 간식으로 이 피스타치오를 권장하고 있는 이유가 근력 운동을 하게 되면 이 몸의 성장과 회복에 필수적인 단백질 섭취를 반드시 이제 보충을 좀 해줘야 돼요. 이 단백질은 우리 신체 총 무게 중에 적어도 한 1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근육에 힘을 부여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이 운동 후에 근육이 손상이 되고 또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이것을 회복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양질의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단백질의 양도 중요하지만 단백질 안에 들어있는 아미노산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육에는. 근데 아마 운동하시는 분들이 단백질 보충제로 많이 드시는 것 중에 BCAA라고 해서 류신, 이소류신, 발린 이 세 가지 아미노산이 필수 아미노산이면서 근육을 합성하고 유지하는 데 아주 중요한 아미노산이거든요. 피스타치오에 이 BCAA 아미노산 함량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또 피스타치오는 한 번 섭취량 약 28g 정도가 기준인데 28g만 먹어도 단백질이 약 6g 정도가 해당이 돼요. 그래서 운동 후에 섭취하게 되면 근육을 회복하는 데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칼륨 같은 미네랄이 풍부하거든요. 땀으로 손실이 되는 전해질들을 이렇게 보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고요. 피스타치오가 100g당 식이섬유가 거의 10g이 넘어요. 포만감을 좀 주는 데도 도움이 돼서 체중 관리에도 아주 좋은 그런 간식입니다. 저도 운동을 좋아하는 입장으로서 항상 챙겨 먹는 게 단백질 보충제 그렇죠. 그리고 BCAA 이 영양소들이 다 피스타치오에 있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야외 운동을 좀 특히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간단하게 간식으로 챙겨 먹기 아주 딱 좋은 식품이라고 좀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피스타치오는 대표적인 항산화 식품이라고 할 수 있어요. 블루베리, 체리, 비트 이렇게 굉장히 칼라가 진한 채소, 과일 이런 것들이 항산화 물질이 많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런 식품들하고 견줄 만한 그런 항산화 활성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피스타치오입니다. 건강 전문가들이 식품에서 얻는 항산화제가 이 신체의 활성산소로부터 건강한 세포를 보호하는 데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강조를 공통적으로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단백질 보충과 함께 이렇게 항산화 자연식품을 섭취한다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일석이조죠. 이 외에도 피스타치오는 이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낮추는데 아주 유익한 성분들, 단일 불포화 지방산 그리고 다중 불포화 지방산 이런 불포화 지방산들이 혈액순환을 돕고 혈액 내에 그런 고지혈증 수치를 좀 낮추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거든요. 또 청색광이나 자외선으로부터 눈을 보호하는 루테인, 또 지아잔틴 이런 카로티노이드계 색소들도 많이 함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섬유질 그리고 비타민 다양한 좋은 영양소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렇군요. 피스타치오가 심장 건강, 눈 건강에도 좋은 거네요. 실제로 피스타치오를 섭취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심혈관계 건강이 개선됐다는 연구 결과가 있는데, 이런 연구 결과는 특히 제2형 당뇨병 환자들에게는 아주 좋은 소식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제2형 당뇨병 환자들은 심장질환 발병률이 일단 높고요. 당뇨병 환자들의 사망률의 상당 부분이 심장질환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심장질환 위험성을 줄여준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박사님, 피스타치오 하루 적정 섭취량이 어느 정도 되나요? 하루 권장량은 성인 기준으로 했을 때 약 20에서 30g 정도입니다. 피스타치오는 다른 견과류에 비해서는 칼로리가 좀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스키니넛이라고 불리기도 해요. 1회 제공량 약 28g 정도면 칼로리가 약 160kcal 정도이고요.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단백질도 한 6g 정도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단백질이 많이 들어있는 대표적인 식품, 달걀 큰 거 하나에 들어있는 거랑 거의 비슷한 양이고요. 또 우유라면 한 200ml 한 잔을 다 마시는 양에 해당되는 단백질이 들어있습니다. 그 육류, 어금류, 가금류, 유제품, 계란 같은 다른 완전 단백질 식품도 있잖아요. 피스타치오가 이들과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말씀드린 것처럼 이 피스타치오는 식물성 식품이기는 하지만 9가지 필수 아미노산이 모두 함유가 되어 있는 완전 단백질에 해당이 됩니다. 2019년에 그 미국의 어바나 소재의 일리노이 대학 연구팀이 이 피스타치오가 채식주의자들을 위한 몇 안 되는 완전 단백질 공급원이다라고 발표를 한 적이 있어요. 네, 박사님,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하루 섭취량이 20에서 30g 정도라고 하셨는데 그게 피스타치오 개수로 치면 몇 개 정도인가요? 껍데기가 있는 상태라면 약 49개 정도라고 오, 합니다. 생각보다 되게 많네요. 네. 껍데기 까서 먹다 보면 좀 시간도 천천히 가고 이래가지고 다이어트에도 정말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도 굉장히 재미있는 그런 실험도 실제로 있었습니다. 피스타치오는 먹는 속도를 느리게 하는 데 도움을 줘요. 식욕저널에 실린 논문에 따르면 껍데기째 구운 피스타치오를 먹은 사람이 알맹이만 구운 피스타치오를 먹은 사람보다 열량을 약 85kcal 정도를 덜 섭취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피스타치오는 포만감을 금방 좀 유발을 하기도 하는데 칼로리가 가장 낮은 견과류에 해당이 되고 식이섬유소도 풍부하기 때문에 금세 배가 불러오게 됩니다. 이스턴 일리노이대 가족 소비학과 제임스 페인터 교수팀의 실험 결과를 보면 껍질이 있는 피스타치오를 먹을 때의 총 칼로리 섭취량이 껍질을 깐 피스타치오를 먹을 때보다 41% 적었는데도 불구하고 포만감은 같았다고 해요. 껍질을 까는 동안 시각적인 효과에 의해서 자신이 먹은 양을 인지하게 되기 때문에 뇌에 있는 그 포만 중추를 자극을 해서 이렇게 만족감을 좀 주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최근 연구에 따르면 전체 칼로리 섭취량의 20%를 피스타치오로 섭취를 했을 때 체중 증가에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았고 오히려 혈압이 개선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이 실험에서 20대 여성을 대상으로 해서 식단에 매일 2회 피스타치오 섭취를 포함을 시키고요. 이 섭취량은 일일 칼로리 필요량의 5분의 1까지로 제한을 했습니다. 10주 후에 여성들의 체중, 허리둘레, 체질량 지수는 전혀 증가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피스타치오 식사 대용이나 영양 간식으로도 활용하는 것도 괜찮겠네요. 굉장히 좋죠. 특히 아침 식사나 중간중간에 건강한 간식을 챙겨 먹는다는 게 사실 요즘은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아침 거르시는 분들도 워낙 많고. 근데 한 가지 굉장히 재미있는 연구 결과를 소개를 해드릴게요. 최근에 피스타치오를 근무 중에 먹어야 하는 이유에 대한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발표가 됐습니다. 피스타치오가 회사원들이 점심시간까지 최적의 집중도를 발휘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미국 전역에서 실시가 된 조사인데요. 아침 식사를 거른 1000명의 회사원들을 대상으로 오전 9시부터 오전 11시 사이에 약 42g의 피스타치오를 섭취하도록 했습니다. 그랬더니 조사 참가자 중에 92%가 피스타치오를 아침과 점심 사이에 섭취를 했을 경우에 많이 또는 아주 많이
업무 중 집중력 향상에 도움이 됐다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피스타치오에는 포만감과 또 만족감을 주는 영양 성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아침과 점심 사이 혹은 점심과 저녁 사이에 먹을 수 있는 좋은 간식으로 추천이 됩니다. 그리고 또 최근 연구 결과를 보면 피스타치오의 섭취가 집중력을 갖는 데 도움을 준다라고 나타나기도 했어요. 직장인들에게도 최적의 간식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로마 린다 대학교 연구팀에 따르면 정기적으로 견과류를 섭취했을 때 인지 기능, 기억력, 학습 능력, 주요 뇌 기능과 관련된 뇌파가 증가한다는 사실이 발견이 됐습니다. 연구에 쓰인 여러 가지 견과류 중에서도 피스타치오가 이런 뇌 관련 기능을 향상시키는 뇌파를 올리는 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피스타치오가 신체 활동뿐만 아니라 두뇌 활동에도 되게 좋은 영향을 많이 미치는군요. 그런데 박사님, 피스타치오가 실제로 이렇게 껍질을 까보면 초록색도 있고 보라색도 있고 네. 다양한 색상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네. 이러한 것들은 영양 성분이 각각 다른 게 있나요? 피스타치오 하면 초록색 예쁜 그 연두색 알맹이를 떠올리실 텐데 피스타치오 나무는 5년에서 8년 정도가 지나면 열매를 맺기 시작을 해서 2년에 한 번씩 열매를 맺습니다. 이 봄이 되면 녹갈색의 꽃이 피고요. 대개 8월 말에서 또 10월 초 사이에 열매를 수확을 하게 되는데 이 무렵에 껍질을 싸고 있는 뇌피가 붉게 변하면서 껍데기가 갈라지면 열매가 저절로 이 겉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이때 나무를 이렇게 흔드는 그 장비를 사용해서 열매를 수확을 하게 됩니다. 이 딱딱한 황갈색 겉껍질을 까면 제일 먼저 보라색의 속껍질이 나타나잖아요. 이런 보라색을 띠는 이유가 바로 안토시아닌이라고 하는 색소 때문입니다. 보라색, 또 자주색, 검은색 계열의 과일이나 곡류, 꽃 같은 이런 식품들에 이 색소가 들어있는데요. 안토시아닌은 항산화 효과 그리고 항염증 효과가 아주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세포 손상을 일으키는 활성산소가 이 체내에 많이 축적되는 것을 막아주고요. 또 혈전 형성되는 것을 억제하는 기능도 있습니다. 피스타치오 알맹이 색을 보면 연두색 그리고 노란색이 있잖아요. 네네. 자, 이것은 루테인과 지아잔틴이라고 하는 두 가지 카로틴 성분 때문이에요. 이 카로틴 성분은 선글라스와 같은 역할을 하는 성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피부뿐만 아니라 눈도 자외선을 받으면 손상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럴 때 카로틴이 망막을 보호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요즘에는 뭐 스마트폰 그리고 컴퓨터 사용이 아주 많아졌기 때문에 어린 아이뿐만 아니라 30대, 40대 또 어르신들까지 이렇게 황반변성, 뭐 백내장, 그다음에 여러 가지 시력 저하 이런 것들이 이제 시작되는 그런 경향들이 있는데요. 이 눈 건강은 본격적으로 노화가 일어나기 전부터 정말 관리를 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그리고 피스타치오에 들어있는 에피갈로 카테킨 갈레이트라고 하는 카테킨 성분인데 역시 노란색을 구성하는 성분이고 이게 활성산소에 의한 산화 손상으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 아주 중요한 기능을 합니다. 그렇다면 박사님, 좋은 피스타치오를 고르는 꿀팁이 있을까요? 저보다 더 잘 아실 것 같은데 자, 일단 첫 번째, 모양이 균일하고 껍질은 상아색을 띠고 과육은 녹색이 진해서 선명한 것일수록 좋습니다. 두 번째는 너무 대용량 제품은 좀 피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음식이든 그렇지만 견과류도 한 번에 과도하게 섭취하게 되면 특히나 이제 지방이 많기 때문에 설사라든지 이렇게 탈이 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 번 먹는 양은 적정량을 섭취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또 피스타치오는 상온 보관보다는 영하 20도에서 0도 사이 약간 저온에서 보관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불포화 지방산이 많이 있기 때문에 산소하고 접촉을 차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피스타치오의 그런 효능을 제대로 얻기 위해서는 껍질이 있는 제품이 좋아요. 천연 피스타치오가 아닌 제품들은 대부분 볶아 놓은 것이기 때문에 소금이나 또는 이제 설탕 같은 이렇게 조미가 좀 되어 있을 확률들이 있어서 아무래도 칼로리도 그렇지만 나트륨 함량이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박사님, 제가 사실 제일 궁금한 거는 피스타치오를 가장 효과적으로 먹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지 제일 궁금하거든요. 식탁에서 단백질로 꽉 채워진 피스타치오를 더 많이 섭취하는 방법 5가지를 소개를 해드려 볼게요.
자, 그러면 대표님도 카페에서 출시가 된 메뉴가 굉장히 다양한데 이 피스타치오를 좀 더 맛있게 또 건강하게 즐기는 그런 방법 몇 가지 팁 저한테도 좀 주세요. 저도 피스타치오 메뉴 개발하면서 가장 신경 쓰는 것 중에 하나가 피스타치오 원물의 맛을 가장 잘 느끼는 메뉴를 만들자이거든요. 그래서 피스타치오 메뉴를 개발할 때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껍질 있는 피스타치오를 사서 껍질을 다 까고 그거를 이제 믹서기에 갈아가지고 페이스트를 만들어서 그 메뉴에 활용을 해요. 네. 그리고 가급적이면 이제 추천드리는 거는 파우더 형태로 나온 피스타치오는 피하는 게 좋은 것 같다라고 느끼는데 가장 큰 이유는 피스타치오가 타 견과류들에 비해 독특한 향이 굉장히 매력적인데 그 파우더 형식으로 나오는 순간 그 향이 많이 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껍질이 있는 상태로 원물을 갈아서 향도 유지하고 맛도 유지한 상태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숨가쁘게 우리 피스타치오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 완전 단백질 또 영양 만점의 다이어트에도 효과적인 피스타치오잖아요. 에너지가 많이 필요한 운동 좋아하시는 분들 9가지 필수 아미노산 챙기면서 효과적으로 다이어트 하고 싶으신 분들 혈당 관리 중이라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간식 찾으시는 분들 건강한 나이듦 슬로우 에이징에 관심 있으신 분이라면 피스타치오를 꼭 챙기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네요. 박사님, 저도 피스타치오 좋아하는 한 사람으로서 그동안 맛에만 좀 집중을 했었는데 오늘 건강과 영양에 대해서 더 알 수 있어서 유익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다행입니다. 저도 오늘부터는 이제 운동하면서 피스타치오 한 줌 간식으로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헬스조선 이게 뭐얌? 완전 단백질 피스타치오 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